안녕하세요. 폴아카데미에서 10년간 강의를 맡아온 류은결 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과목은 AP Psychology입니다. 일단 AP Psychology의 시험 구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AP Psychology는 MCQ 그리고 FRQ로 나뉘고 하나는 객관식 그리고 하나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먼저 MCQ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MCQ는 7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90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풀어야 합니다. 시험의 총 67%에 해당을 합니다. FRQ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지고요. 시험 전체의 33%를 차지를 합니다. MCQ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 결과 또는 개념어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FRQ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고 자료를 학습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AP Psychology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닛 1에서는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뇌 구조와 그리고 신경계, 인간의 특정 뇌 부위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에 대한 건데요. 인지는 학습과 기억에 대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를 사고하고 인간의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달과 학습인데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전체를 걸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피아제나 에릭슨 같은 발달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심리학과 성격인데요. 성격에 대한 빅5 이론 같은 성격 이론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편견, 집단행동, 대인관계 같은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정신 및 신체 건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심리학적 장애 또는 심리학적 장애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학적 장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AP exam description을 보시면 실험 방법이라는 유닛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험 방법이 정말 FRQ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전체 유닛처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하는지 또는 실험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점수 분포와 달라지는 시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AP 다른 과목에 비해서 AP Psychology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지금 오전에 분표해 있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20% 정도로 굉장히 다른 AP 시험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는 한 3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5점을 받으려면 113점에서 150점을 받아야만 5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시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CQ의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FRQ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CQ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개념 또는 단어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연구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FRQ도 또한 두 문제 중 한 문제는 반드시 개념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두 가지 FRQ 모두 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AP Psychology는 쉬운 만큼 저는 모든 학생들을 다 5점을 목표로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5점을 받으려면 75문항 중 한 60문항 이상을 맞아야 되고 MCQ에서 그리고 두 문항 합산 시에 총 14점 중 10점을 맞아야 됩니다. 이제 고득점 학생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득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 정규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은 편입니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AP 시험들은 학교 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AP Psychology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AP Psychology는 복습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복습과 예습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함께 병행할 시에 복습과 예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AP 사이콜로지 5점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념을 숙지를 하고 복습 예습을 하고 문제 연습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개념 강의를 듣다 보면 문제 연습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매 시간 수업 시간마다 보켓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개념 강의가 끝난 후에는 그 개념에 관련된 다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런 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독학을 하는 학생들도 이런 개념 숙지, 복습 예습, 그리고 문제풀이가 다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5점을 받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샘플 문제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떻게 대충 강의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MCQ 문제인데요. FRQ가 아니고 MCQ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토스트기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상품으로 받는 사람들이 토스터기를 선택했을 때는 토스터기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implicit attitudes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A, B, D 답안 같은 경우에는 aware, seeing, 그리고 D에도 seeing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implicit attitude라는 것은 무의식적 태도여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잘 모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의식적으로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A, B, D, 즉 aware, seeing이라는 단어를 쓰는 A, B, D는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 without knowing why 라는 뜻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무의식적으로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C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할 때 여기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을 먼저 숙지를 시킨 뒤에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로 이것이 translate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실 텐데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generalizability가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A, including participants who are not graduate students 같은 경우에만 샘플 분포가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만이 experiment를 잘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B, C, D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페리먼트 디자인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답안들이기 때문에 A를 골라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 저의 수업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1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개념어들만 등장을 합니다. 뭐 testing effect, social desirability, cognitive dissonance 전부 다 AP Psychology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단어들이고요. 당연히 저의 수업에서 세세하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C, 인지 부조화를 일컫는 cognitive dissonance가 답이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토스터기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토스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스터기를 선택했으면 토스터기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AP Psychology에서는 개념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꼭 매 수업 시간마다 개념 단어를 잘 외워왔는지, 개념 단어를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개념 단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겠죠. 그리고 실시간 문제풀이, 즉 개념 수업을 나가고 나서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와 연관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학습을 함으로써 수업 시간 안에서 복습까지 해결하는 그런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시시때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 또는 연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거를 FRQ로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저한테 그냥 메시지를 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AP Psychology가 2025년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중요한 개념 강의를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핵심 위주의 이해가 쉬운 학습에 초점을 두고 많은 강의의 부분을 그런 개념 단어를 설명하는 데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유닛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Exam Description 유닛 반영입니다. 옛날에 2024년에 또는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도 이제 2025년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저는 이미 파워포인트를 다 2025년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 FRQ인데요. FRQ 또한 많은 수업 시간, 한 2~3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FRQ만 풀어보는 그런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시험에 대한 완벽 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맡는 AP Psychology 과목은 겨울 특강 동안에 3주 동안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이 2월에서 4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겨울 특강 때 개념을 잘 다지고 2월, 4월에 문제풀이까지 완성을 함으로써 5점을 받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